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백드롭이 살린 야성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백드롭 그러니까 예. 이제 배경 화면 비슷한 건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구들을 실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죠. 예, 그 각 당 회의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저렇게 배경막이 다 있는데 예. 저게 이제 그 당 지도부 회의 때 자연스럽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핵심 정책이나 핵심 문구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 예. 여기가 만약에 정당 회의실이라면 예.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드롭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뉴스7 대표 코너 뉴스야. 저는 앵커가 고른 한마디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예.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문구를 한번 예, 띄워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그 이번 주의 경우에는 그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논란에 대응하는 백드롭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야당 지도부 뒤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터가 보이는데 바로 7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에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이미지를 그대로 캡처한 게 또 눈길을 끄네요. 예, 그 야당은 지난 7월부터 여권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백드롭 전략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아예 이제 그 그림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예. 저는 어떻게 있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만에 하나 권리권 들어가 있다면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내 주식 권리권 들어가 있다면 엄정한 그런 자세로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한강변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한 말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시각적으로 감성에 어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여당은 어떤 방식을 쓰고 있어요? 뭐 민주당은 이색 백드롭보다는 예. 그냥 뭐 핵심 정책을 홍보하는 전공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극복 관련 문구가 제일 많이 보이는데 뭐 유독 코로나만 분홍색을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국민적 관심사고 K 방역 이걸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백드롭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 기업 홍보 전문가 출신이죠.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꿀과 버터를 바르는 그 유명 과자의 디자인에 참여한 이력이 있죠. 예. 그 홍보국 직원들이 그 아이디어를 먼저 이제 올려서 조율하고 뭐 그런 역할만 한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내보냈던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일방향적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제 어떤 여당의 목소리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담아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우리 당의 백드롭이 된다. 네, 그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당 지도부에서 먼저 좀 더 뭐 좀 실험적인 건 없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물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여권 인사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이른바 미러링 방식이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내로남불 지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백드롭이 되살린 야성의 느낌표는 뒤는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인다로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백드롭은 사람의 뒤에 등장해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앞에 나설 그 대권이나 재보선 후보군이 막단치 않다는 게 야당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금방 안 바뀌는 모양이에요.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북한 환율 폭락의 처형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정원 정보위에 예. 정보위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환전상이 처형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어제 이제 보고한 그 정보의 브리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 10월 말에 북한에 환율 급락이 있었대요. 그래서 처형했다. 뭐 처형한다고 해도 환율이 안정되는 게 아닌데. 1달 내에 대략 북한 돈 8,0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최근 6,000원대까지 폭락을 했는데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시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환율이 내리면서 물가까지 이제 출렁이고 있는데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평양까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선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이 이제 대형 악재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들어봤지만 환율상을 처형했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취재가 됐습니까? 예, 그 환전상들이 이제 소매상하고 도매상들이 있는데 예. 뭐 소매상은 주로 뭐 장마당에 가서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요. 예. 근데 거물 도매상들은 별도 건물에서 은밀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환율 급락의 배경에 이들 중 일부가
뭐 싼 값에 대량의 외화를 매집하려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분석은 없습니까? 예, 그 다른 분석도 있는데 최근 달러가 부족해진 북한 당국이 상점에서 이제 달러 대신에 북한 돈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소지한 달러를 그 북한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환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달러와 권력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달러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09년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게 실패한 이후에 관련자들이 처형까지도 했었는데 어쨌든 북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외화 보유액을 최대 뭐 한 5, 60억 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최근 2, 3년 동안 매년 거의 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몇 년이면 완전 고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이제 거물 환전사 몇 명 잡으면 뭐 수십에서 수백만 달러가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처형 소식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북한 환율 폭락의 처형의 느낌표는 퍼펙트 스톰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 외화 보유액을 인용한 그 보고서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각종 재난과 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는 상황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한이 곧바로 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압박할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소식까지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